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대한민국의 주요 아침 뉴스 요약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 국제, 사회 여러 분야의 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이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이 뭔지, 그 의미는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요. 핵심을 잘 짚어봐야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김건희 씨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라니. 정말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사상 처음 이걸 떠나서요.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한 41일 만이죠.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건데 이건 앞으로 수사 동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수사 속도가 붙겠군요. 그렇죠. 특히 같은 날에요. 김 씨 일가의 재산 관리나 이런 핵심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인물. 그 김예성 씨라고 있죠? 네, 집사 게이트 의혹의 그 인물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김예성 씨까지 귀국하자마자 바로 체포가 되면서 소위 집사 게이트를 포함해서 여러 자금 흐름이나 이런 의혹들, 이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김예성 씨 체포가 단순히 그 의혹 하나를 해소하는 걸 넘어서 김건희 씨 관련 자금 흐름의 어떤 구체적인 경로랄까요? 그걸 밝힐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더 주목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점이 과거에 김건희 씨가 여러 차례 사실 수사 대상이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번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구속 결정을 두고 과거 검찰의 이른바 봐주기 수사 논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관대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이 논란이 다시 아주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의 그 논란이 다시 소환되는 거군요. 네. 이게 단순히 과거 비판을 반복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번 결정이 혹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정치적 혹은 사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건 아닌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참 복잡한 배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정치권 소식들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조국 전 대표 복귀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 목표를 밝혔다는 소식도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개혁 속도 조절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들 뭔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맞아요. 각 정당이 중요한 어떤 전환점에서 내부 정비하고 또 세력 확장하려고 힘쓰는 모습입니다. 진보 진영의 선거 전략이라든지 민주당의 개혁 방향 설정, 또 국민의힘의 차기 리더십 문제까지 앞으로 정치 주영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죠. 이런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다른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산업 현장 문제라던가 외교 현안 같은 거요. 네,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죠. 네. 산재 발생 기업은 아예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상당히 감경한 조치네요. 그렇죠. 산업 현장 안전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동시에 또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일정이 있죠. 아, 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요? 네,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제시할 안보 청구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 대통령의 주요 과제가 될 겁니다.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인데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니 쉽지 않겠는데요. 네, 상당히 어려운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보면 15일에 미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걸 앞두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지금 빠르게 진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에게는 외교적 부담이 될 거고요. 정말 다층적인 압박 상황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 테라 사태의 권도영 씨 소식도 있었죠. 미국에서 유죄 인정하고 최대 12년형에 합의했다고요? 네, 그 소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러 국제적인 사안들이 얽혀 돌아가고 있죠. 그런 거 하면 국내에서는 좀 안타깝고 불안한 사건 사고 소식도 계속 들려옵니다. 그 대출이나 고액 알바 미끼로 환자 모집해서 11억 원대 보험 사기 친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서울 제기동 다세대 주택 화재로 두 분이 심정지 상태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하고요. 또 부산에서는 지하철 공사장 근처에서 또 땅꺼짐 사고가 길이 5m, 깊이 2m짜리라고 하던데. 아, 정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 같은 중부지방에요. 시간당 50mm 안팎의 아주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아, 비 피해도 걱정이네요. 네, 침수 피해 우려가 큽니다.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뭐 이런 사건 사고 속에서 대구에서 로봇 스포츠 축제, 로봇 월드컵이 개막했다는 소식도 있긴 합니다만 네, 17개국 약 1000명이 참가한다고요. 잠시나마 좀 밝은 소식이긴 한데 근본적인 안전 문제의 시급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네요. 그렇죠. 기술 발전의 밝은 면도 있지만 당장 우리 주변의 안전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과제니까요. 오늘 아침 뉴스들을 쭉 훑어보니 뭐랄까 국내 정치의 큰 변화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국제 외교 문제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안전 문제까지 우리 사회가 정말 여러 갈래의 어떤 압박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막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각각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가 앞으로 외교 정책이라 경제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혹은 기후 변화하고 도시 인프라 문제가 맞물려서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저 개별 뉴스로만 볼 게 아니라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소식들을 바탕으로 당신은 앞으로 어떤 점에 좀 더 주목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얻은 정보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좀 더 깊이 소화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